코드 362 대한민국 비밀 보고서 유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단 세 자리 숫자로만 불렸던 이름 대한민국 362 프로젝트. 벌써 20년 전 일이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이 곧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할 것이다. 이건 무조건 막아야 한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류는 봉인되었고 연구원들의 이름 역시 역사에서 지워져야만 했습니다. 공식 기록조차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어마무시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춰왔던 보고서가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아무런 진동도 남기지 않은 채 바다의 규칙을 다시 쓰려 하고 있죠. 대한민국 362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2시 43분 긴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30년 경력상 이 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단 한 가지를 의미하죠. 전쟁입니다. 블랙, 지금 당장 나토 본부로 오십시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입니까? 한국입니다. 한국. 그들이 해냈단 말입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제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죠. 미친 듯이 말입니다. 저는 마커스 블랙입니다. MI6에서 30년, 나토 자문위원 8년째죠. 제가 모르는 잠수함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자부심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차를 몰면서도 손이 떨렸죠. 한국? 동북아의 그 작은 나라가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브뤼셀 나토 본부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예요. 저는 15분 만에 도착했죠. 신호등 따위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차장엔 이미 차들이 빼곡했어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번호판들이 보였죠. 전부 긴급 소집된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더군요. 모두 같은 표정이었죠. 믿을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정보국 부국장 제임스 하워드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블랙, 자네도 들었나? 아직 정확히는 모릅니다. 안개? 지금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네.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 선언.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코웃음을 쳤어요. 이건 오보 아닙니까?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보였으면 좋겠지만 아니야.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화면엔 한국 대통령이 나왔죠. 정상회담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국방을 위해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옆엔 트럼프가 서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더군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건 그냥 외교적 수사 아닙니까?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봤죠. 하워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뒤에 이게 나왔어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트럼프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이었어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 위대한 동맹이다. 게시 시간은 회담 다음 날 오전 9시였죠. 좋아요가 무려 500만 개가 넘었습니다.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이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승인했다는 겁니까?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죠. 이건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아닙니까? 하워드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승인했다면 위반이 아니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요? 그것도 미국의 공식 승인을 받아서요? 블랙, 자네 그 10년 전 한국 프로젝트 기억하나? 하워드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굳어버렸어요. 362 프로젝트였습니다. 2004년 한국이 비밀리에 추진했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이었죠. 당시 저는 그 프로젝트를 직접 조사했습니다. 3개월 동안 모든 자료를 검토했고 현지 전문가들까지 만났어요. 결론은 명확했죠. 기술력 부족, 실현 불가능. 제 보고서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때 자네 보고서가 뭐라고 했더라? 하워드가 비꼬듯 물었어요.
최소 50년은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그런데 20년 만에 해냈다는 겁니까?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승인까지 받아서 말이야. 저는 의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20년 전 저는 그들을 비웃었어요. 한국이 핵 잠수함을요? 꿈 깨시죠. MI6 회의실에서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동료들이 웃었죠.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가 핵 잠수함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자료 좀 보십시오. 프랑스 정보국 대표가 서류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앞에도 한부가 놓였어요. 표지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최고 기밀, 대한민국 수중 전력 분석 보고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국 조선소의 위성 사진이 있었어요. 거대한 건조시설이 보였습니다. 길이만 150m는 좋게 넘어 보였죠. 이건 언제 찍은 겁니까? 3주 전입니다. 프랑스 대표가 대답했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열화상 이미지였어요. 뜨거운 여론이 건물 내부에서 감지되고 있었죠. 용접 작업입니다. 대규모로 진행 중이에요. 그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작업하고 있더군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획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건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까? 추정 완공 시기는 언제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미 완공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워드가 대답했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완공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독일 대표가 소리쳤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한국이 핵잠수함을 완성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워드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어요.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어요? 추정 재원이 적혀 있었죠. 배수량 4,500톤, 전장 83m, 승조원 50명. 읽다가 저는 멈췄습니다. 추진 방식이 뭡니까? 제 손가락이 한 줄을 가리켰어요. 비핵 고효율 추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워드가 말했죠. 비핵이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럼 이건 핵 잠수함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핵 잠수함급 성능을 내는 비핵 추진체예요. 회의실이 또다시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더 충격적이었어요. 핵을 쓰지 않고 핵 잠수함급 성능을 낸다니 그게 가능합니까? 효율이 어느 정도죠? 제가 물었습니다. 기존 디젤 대비 420%라고 추정됩니다. 하워드의 대답에 저는 서류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420%요? 이건 혁명이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은 잠수함 역사를 다시 쓴 겁니다. 검증된 겁니까? 일본 대표가 다급히 물었어요. 아직 확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승인했다는 건 하워드가 말을 멈췄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승인했다면 이건 검증됐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확인도 안 하고 승인할 리 없죠. 그 말은 즉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겁니까? 저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어두운 바다 위에 희미하게 떠있는 실루엣이었죠. 잔망경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하단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4년 10월 촬영, 동해 북방 해역.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신형 잠수함으로 추정됩니다. 하워드가 대답했어요? 추정이라니 확인은 안 됐습니까? 접근이 불가능했습니다. 너무 빨랐죠? 저는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의 그림자였어요. 하지만 그 그림자가 지금 세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소음 레벨은 측정됐습니까? 제가 물었죠. 하워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측정 불가였습니다. 신호가 잡히질 않았어요. 측정 불가요? 이건 두 가지 중 하나였습니다. 장비 고장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소음이 없거나. 저는 후자일 거라고 직감했어요. 한국이 정말로 조용한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까? 여러분, 하워드가 일어섰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국이 신형 잠수함을 개발했고 미국이 이를 승인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을 이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모든 걸 몰랐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나토 정보망이 놓쳤다는 말이었어요. 세계 최고의 정보 기관들이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한국의 움직임을 전혀 포착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어요. 정보 실패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다시 봤습니다. 거기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었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도입 공식 선언. 2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나라였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프로젝트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인지 두려움인지 아니면 경외심인지 알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세계가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한국이 있다는 것. 블랙 잔의 의견은 어떤가? 하워드가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20년 전 틀렸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죠.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들은 50년이 아니라 20년 만에 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성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냈는지 알아내야 해요. 그리고 그 기술이 어느 수준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심해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 나왔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에 비친 제 얼굴을 봤죠.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대체 너희는 무엇을 만든 거냐? 집으로 가는 길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제 온 세상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을요.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조용한 혁명을요.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2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만났던 한국 과학자의 얼굴이 생각났어요. 우린 반드시 해낼 겁니다. 그가 그렇게 말했었죠. 저는 비웃었습니다. 꿈은 꿈일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있었죠.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책장을 열었어요. 거기엔 20년 전 제가 작성한 보고서가 있었죠. 한국 3662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꺼내 펼쳤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봤죠. 결론 실현 불가능. 최소 50년 소요 예상.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펜을 집어들었죠. 새로운 종이를 꺼냈습니다. 제목을 적기 시작했어요. 대한민국 수중전력 재평가 보고서. 저는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20년 전 틀렸다. 펜을 멈췄어요. 창밖에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죠.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걸요. 심해의 질서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엔 태극기가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건 침묵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잠을 거의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엔 온통 한국 생각뿐이었죠.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해낸 겁니까? 서재 책상엔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였습니다.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죠. 발신자를 확인했습니다. 익명. 제목은 이랬어요. 당신이 찾는 답이 여기 있습니다. 첨부 파일이 하나 달려 있었죠. 저는 망설였습니다. 30년 경력상 익명의 자료는 함정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죠. 암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36B라고 입력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숨이 막혔습니다. 대한민국 신형 추진체 실험 데이터. 이건 최고 기밀 자료였어요. 어떻게 이런 게 제 손에 들어온 겁니까?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연료 효율 그래프가 나왔어요. 제 눈이 한 숫자에 멈췄죠. 효율 향상률 4교수 20%.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회의실에서 봤던 그 수치였어요.
하지만 이번엔 실험 데이터가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일주일이 한계예요. AIP 시스템을 쓰면 2주 정도 가능하죠. 그런데 한국의 신형 추진체는 달랐습니다. 6주였어요. 6주 동안 물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추진력 데이터였어요. 최대 속력이 적혀 있었죠. 수중 45노트.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45노트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러시아 아쿨라급이 35노트예요. 미국 버지니아급이 34노트죠. 그런데 한국이 45노트를 낸다고요? 이건 핵 잠수함보다 빠른 겁니다. 비핵 추진체로 말이에요. 저는 계속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소음 레벨 데이터가 나왔어요. 측정 환경은 수심 300m, 속력 20노트였죠. 일반적인 작전 속도였습니다. 제 눈이 측정값에 고정됐어요. 배경소음 85데시벨, 함체소음 0.3데시벨.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0.3데시벨이요? 이건 거의 들리지 않는 수준입니다. 바다의 자연소음보다 조용하다는 뜻이에요. 손이 떨려 마우스를 잡기 힘들었습니다. 다음 데이터를 열었죠. 비교 분석표였어요. 세계 주요 잠수함들의 소음 레벨이 나열돼 있었습니다. 러시아 야센급 108데시벨, 중국 095형 110데시벨, 미국 시울프급 95데시벨, 영국 어스튜트급 98데시벨, 그리고 맨 아래에 적혀 있었죠. 한국 신형 0.3데시벨. 저는 뒤로 벌렁 눕혔습니다. 이건 비교가 안 됐어요. 차원이 다른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혁명을 일으킨 겁니까? 커피를 한 잔 마셨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읽어야 했죠. 다음 섹션을 열었습니다. 자망 깊이 실험 결과라는 제목이었어요. 실험은 단계별로 진행됐더군요. 300m, 500m, 700m 모두 성공이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최종 테스트 800m. 결과는 이랬죠. 함체 이상무, 전 시스템 정상 작동. 800m요? 이건 심해였습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잠수함이 갈 수 없는 깊이예요. 수압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한국 잠수함은 거기서 멀쩡히 작동했다는 겁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이 모든 게 진짜라면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든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기준을 만든 겁니다.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이 남아 있었어요. 신소재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그걸 열었습니다. 첫 문장이 충격적이었어요. 티타늄 합금 대비 강도 300%, 무게 40% 감소. 이건 꿈의 소재였습니다. 잠수함 설계자들이 평생 찾던 소재였어요. 한국이 그걸 개발했다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엔 분자 구조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특별하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격자 구조가 일반 금속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촘촘하고 더 안정적으로 보였어요. 하단엔 특허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허 등록국 대한민국, 등록 연도 2019년. 저는 계산을 했어요. 5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5년 전에 이 기술을 확보했던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평생 신조였어요. 그리고 지금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짜라고요.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거대한 조선소 내부였죠. 잠수함 함체가 보였습니다. 검은 철판으로 뒤덮인 거대한 물체였어요. 한미 부분을 확대한 사진도 있었습니다. 거기엔 태극기가 그려져 있었어요. 선명한 태극 문양이었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작은 연구소를 방문했던 날이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했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 겁니다. 그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때 비웃었어요.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죠. 한 젊은 엔지니어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만들면 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50년은 걸릴 겁니다. 그 엔지니어의 얼굴이 생생합니다. 그는 웃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지켜보십시오.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건 예언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새벽 6시였어요. 밖에선 새들이 울기 시작했죠. 하지만 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깬 다른 소리가 들렸어요. 심해의 침묵이었습니다.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워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 번째 신호에서 봤더군요. 블랙, 무슨 일인가? 목소리가 잠에 취해 있었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실험 데이터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디서 받았나? 익명입니다. 하지만 진짜예요. 하워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용이 뭔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죠.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0년은 앞서 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겠네? 하워드가 말했어요. 오늘 오후 2시 나토 본부로 오게. 전화가 끊겼죠. 저는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가 이 자료를 보냈을까요? 한국 내부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나라 첩보원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경고일까요? 아니면 도발일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었어요. 한국이 진짜로 해냈다는 것, 그들이 불가능을 가능구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세계가 그 사실을 직면해야 한다는 것.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피곤한 얼굴이었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나토 본부로 가는 길은 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도착했어요. 회의실 앞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어제보다 더 많았습니다.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2시 정각,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하워드가 일어섰어요. 여러분, 새로운 정보가 입수됐습니다. 그가 저를 쳐다봤죠. 블랙, 설명해주게. 저는 일어섰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했어요. 스크린에 첫 번째 그래프가 떴습니다. 효율 향상률 420%라는 숫자가 보였죠.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신형 추진체 실험 데이터입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익명의 제보로 입수했죠. 진위는 아직 확인 중이지만 기술적으로 합리적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소음 레벨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0.3dB이라는 숫자를 가리켰죠. 이건 거의 무음입니다. 현존하는 어떤 잠수함도 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어요. 일본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건 조작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들과 교차 검증했을 때 일관성이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800m 자망 테스트 결과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프랑스 대표가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심해 작전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신소재 분석 데이터였어요. 티타늄 대비 강도 300%, 무게 40% 감소. 숫자가 화면을 가득 채웠죠. 이건 꿈의 소재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2019년에 특허를 냈어요. 독일 대표가 책상을 쳤습니다. 5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은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하워드가 일어섰습니다. 블랙, 자네 결론은 뭔가?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꽂혀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들의 기술은 검증됐고 미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해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인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했다는 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세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하워드가 저를 불러 세웠어요. 블랙, 솔직히 말해보게.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죠. 자네는 이걸 믿나?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흐렸어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죠.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가야 해요. 하워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으로? 네? 이건 보고서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해요. 그들이 정말로 해냈는지 말입니다. 하워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네. 주선해보지. 그가 돌아서려다 멈췄어요. 블랙, 조심하게. 한국은 지금 예민할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민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그들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받은 데이터를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놀라웠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20년 전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던 그 일이 말이에요. 저는 20년 전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결론 실현 불가능. 제 서명이 선명했죠. 그 옆에 오늘 받은 데이터를 놓았습니다. 실험 성공. 전 항목 목표치 초과 달성. 두 문서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대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20년 전 보고서 위에 한 줄을 적었어요. 나는 틀렸다. 간단한 문장이었죠. 하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창밖의 달을 다시 봤습니다. 저 달은 한국도 비추고 있겠죠. 그들의 조선소도, 그들의 잠수함도.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곧 직접 가서 볼 거라는 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심해 깊은 곳에서요. 그리고 그건 한국의 이름을 달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의가 끝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어요. 모니터 앞에 앉아 한국 데이터를 다시 분석하고 있었죠.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하워드가 들어왔어요. 블랙, 이걸 보게.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미국 정찰 위성이 포착한 겁니다. 저는 화면을 봤어요. 동해 북부 해역 사진이었죠.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뭘 봐야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워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바닷속에 희미한 흔적이 보였어요. 열화상 이미지였죠? 이 선을 보십시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수온이 미묘하게 변한 흔적이 있었어요. 뭔가가 물속을 이동한 궤적 같았죠. 이게 잠수함입니까? 그럴 겁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가 다른 데이터를 띄웠죠. 엔진 열원이 감지되지 않았어요.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이 움직이면 추진체 열이 나타나야 해요. 하지만 이 이미지엔 없었습니다. 엔진 열원은 없는데 궤적만 있다. 제가 중얼거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워드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게 우리가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이미지를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궤적의 속도를 계산했어요. 대략 시속 40노트 정도로 추정됐죠. 이 속도로 움직였다면 상당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열은 안 나왔어요. 하워드가 말했습니다. 효율이 극단적으로 높다는 뜻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냉각 기술이 있거나요? 하워드가 한숨을 쉬었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궤적을 따라가 봤습니다. 출발점은 경주 앞바다였어요. 종착점은 동해 북방 한계선 근처였죠. 작전 훈련 같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실전 배치, 전 최종 테스트일 겁니다. 하워드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어제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정보가 왔습니다. 화면엔 일본 P3C 초계기 보고서가 떠올랐어요. 이틀 전 동해에서 미확인 잠수체를 탐지했다고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계기가 소노부이를 투하했군요. 네, 총 12개를 뿌렸습니다. 하워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명확한 신호는 잡히지 않았죠. 보고서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약한 음파 반응 감지. 그러나 식별 불가. 일본 분석관의 코멘트도 있었어요. 생물체일 가능성과 잠수함일 가능성 모두 존재.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생물체라니 변명이군요. 일본도 당황한 겁니다. 하워드가 말했어요. 자기네 해역에서 뭔가 움직이는데 못 잡았으니까요. 저는 위성 이미지와 일본 보고서를 비교했죠. 시간과 위치가 일치했습니다. 이건 한국 잠수함이 맞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위성도 잡았고 일본 초계기도 감지했지만 둘 다 명확히 식별하지 못했죠.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한국으로요? 네, 이건 보고서로는 부족해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죠. 제 눈으로 직접 봐야 합니다. 하워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보지. 감사합니다. 조심하게, 블랙. 한국은 지금 예민할 거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민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흘이 걸렸습니다. 한국 측이 제 방문을 허가했어요. 조건이 있었죠. 관찰만 가능. 촬영과 기록은 불가. 저는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제 눈으로 보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새벽이었습니다. 11월에 한국은 쌀쌀했어요. 검은색 승용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블랙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국방부에서 나왔습니다. 출발하시죠. 차는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2시간을 달렸어요. 경주 외곽의 군사시설에 도착했죠. 여기서 배를 타십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작은 해군 부두였어요. 블랙씨? 한국 해군 장교가 다가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이 보였어요. 저는 김태영 중령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악수를 나눴죠. 오늘 작전 훈련이 있습니다. 김 중령이 설명했어요. 우리 함정의 실전 기동을 관찰하실 겁니다. 잠수함을 직접 볼 수 있습니까? 일부는 가능합니다. 그가 애매하게 웃었어요. 초계함에 올랐습니다. 작은 배였지만 첨단 장비로 가득했어요. 출항하자 해안이 멀어졌죠. 바다는 잔잔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김중령이 말했어요. 1시간쯤 항해했을까요? 배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대기합니다. 김중령이 말했죠. 목표물은 이미 작전 중입니다. 저는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였습니다. 목표물 위치는 어딥니까? 제가 물었어요. 반경 10km 내입니다. 그가 태블릿을 보여줬죠. 해도에 우리 배 위치만 표시돼 있었습니다. 잠수함 위치는 없었어요. 탐지가 안 됩니까?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중령이 함교를 가리켰어요. 들어가 보시죠. 함교 안엔 소나 장비가 있었습니다. 2명의 병사가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어요. 계속 스캔 중입니다. 한 병사가 보고했죠. 화면엔 원형 파동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10분간 지켜봤어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죠. 정말 잠수함이 있는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중령이 무전기를 들었어요. 도산공이 현재 위치 보고. 무전기에서 답이 왔습니다. 도산공이 현재 북위 35도 42분, 동경 100cc 9도 18분, 깊이 300m. 김중령이 해도를 확인했어요. 우리 배에서 남동쪽 3km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000km라니. 제 목소리가 떨렸죠. 그 정도면 충분히 탐지돼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김중령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저 함정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소나 화면을 봤습니다. 여전히 깨끗했어요. 배경 소음만 약하게 나타날 뿐이었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플렉시, 수중 카메라를 띄워보겠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뭔가 잡힐 수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장비를 준비했죠. ROV라는 무인 잠수정이었습니다. ROV가 물속으로 내려갔어요. 케이블로 연결돼 있었죠. 모니터에 수중 영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바닷물뿐이었어요. 깊이 100m. 병사가 보고했습니다. 계속 내려가십시오. 김중령이 지시했어요. 200m, 250m.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죠. 빛이 닿지 않는 깊이였습니다. 깊이 300m 도달. 병사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어요. ROV의 조명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빛이 어둠을 뚫고 들어갔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죠. 갑자기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 제가 소리쳤어요. 병사가 ROV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라진 뒤였죠. 다시 한 번 더 시도하십시오. 김중령이 말했어요. ROV가 천천히 선회했습니다. 조명이 사방을 비췄어요. 그때 화면 구석에 뭔가 나타났죠. 검은 그림자였습니다. 거대한 물체의 일부분이 보였어요. 매끈한 곡선이었죠. 확대. 김중령이 지시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됐어요. 그림자가 선명해졌습니다. 함체 표면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그려져 있었죠. 붉은색과 파란색이 보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저건 태극 문양이었어요. 태극기의 일부분이었죠? 물속 300m 깊이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포착했습니다. 병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라지고 있었어요. 놓쳤습니다. 병사가 보고했죠.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벽에 기대어 섰어요. 방금 본 게 현실입니까? 물속 300m에서 탐지도 안 되는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미엔 태극기가 있었어요. 수면으로 부상합니다.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갑판으로 나가시죠. 김중령이 말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다를 응시했어요. 여전히 잔잔했죠. 그런데 갑자기 물결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500m 전방기였어요. 기포가 올라오고 있었죠.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잠망경이 먼저 보였습니다. 이어서 함교가 드러났어요. 그리고 거대한 함체가 모습을 드러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길이가 80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검은색 함체였습니다. 빛을 흡수하는 듯한 색이었어요. 그리고 한미의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죠. 도산 안창 호급 2번 함입니다. 김중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잠수함이 완전히 부상했습니다. 함교 해치가 열리더니 승조원들이 나왔어요. 그들이 손을 흔들었죠. 가까이 가보시겠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우리 배가 접근했습니다. 거리가 30m쯤 됐을 때 멈췄어요. 저는 쌍안경을 들었죠. 함체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표면이 특이했어요. 무반향 타일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일반 잠수함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어요. 함교 구조도 독특했죠. 최대한 수중 저항을 줄인 설계였습니다. 30분쯤 관찰했을까요? 잠수함이 다시 잠항 준비를 했어요. 승조원들이 함교 안으로 들어갔죠. 해치가 닫혔습니다. 다시 들어갑니다. 김중령이 말했어요. 잠수함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미부터 물에 잠겼어요. 태극기가 물결에 반짝였죠. 이어서 함체 전체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잠망경이 가라앉았어요. 그리고 바다는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저 밑에 괴물이 있다는 걸요. 조용한 그러나 치명적인 괴물이요. 항구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위성이 잡은 열 없는 궤적, 일본 초계기가 놓친 미확인 신호, 그리고 물속에서 본 태극기. 어떻습니까? 김중령이 물었어요. 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어요. 2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르군요. 김중령이 웃었습니다. 20년 전 보고서를 봤습니다. 아, 그래요? 당신 서명이 있더군요. 불가능하다고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틀렸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김중령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인정하는데 용기가 필요하죠. 부두에 도착했습니다. 김중령과 악수를 나눴어요.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진실을 보여드려서 다행입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노트북을 켰어요.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1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현장 관찰 보고서 대한민국 수중 전력 실태. 제목을 적었죠?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실제한다. 보고서를 쓰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위성 이미지 분석, 일본 초계기 정보, 직접 관찰한 내용까지 모두 담았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심해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하워드에게 보낼 예정이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경주의 밤은 고요했어요.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저 별빛 아래 어딘가에 잠수함이 있을 겁니다. 심해를 누비고 있겠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물속 300m 깊이의 태극기, 조용히 사라지는 검은 그림자, 그리고 김중령의 자랑스러운 미소. 내일은 서울로 가야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와 면담이 예정돼 있었어요. 그리고 모레면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죠.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폭탄이 될 거라는 걸요. 한국의 기술은 실제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뒤흔들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워드였어요. 블랙 어떤가? 직접 봤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죠. 그래서 진짜입니다. 모든 게 진짜예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확실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위성도 잡았고 일본도 감지했지만 둘 다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직접 봤어요. 자세한 건 보고서로 보내주게. 하워드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큰 파장이 있을 걸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죠.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어요. 보고서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한 글자도 바꿀 게 없었어요. 이게 제가 본 진실이었으니까요.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하워드에게 보내는 메일이었어요. 보고서 파일을 첨부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긴급 보고, 한국 수중전력 현황. 전송 버튼에 커서를 올렸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논란도 압박도 아마 보복도요.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진실을 말한 순간부터 저는 이미 선택을 한 겁니다. 이틀 뒤 런던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코노미석이었어요. 창밖으로 한국이 멀어지고 있었죠. 작은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나라가 세상을 흔들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저 밑 어딘가에 바다가 있었죠. 그 바다 밑엔 잠수함이 있을 겁니다.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에 도착하면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폭풍이 몰아칠 거예요. 그러나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받고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심해의 질서는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엔 태극기가 있었어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한 건 오전 8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영국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11월의 런던은 항상 이렇게 음울했죠. 하지만 오늘따라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핸드폰엔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워드, 나토 사무국, 영국 국방부 모두 긴급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화장실에 들어가 얼굴을 씻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지쳐 보였죠. 하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시작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곧장 나토 본부로 향했습니다. 운전사가 라디오를 틀었는데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의 신형 잠수함 논란이 국제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게 해달라고 부탁했죠.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토 본부에 도착하자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평소엔 여유롭게 담소를 나누는 로비였는데 오늘은 모두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안 요원이 제 신분증을 유난히 오래 확인했습니다. 블랙씨, 회의실로 바로 가시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차갑게 느껴졌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3층에서 문이 열렸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평소 알던 동료 한 명이 지나갔어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인사했지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치 저를 보지 못한 것처럼요.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이미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지난번 회의보다 훨씬 많았죠. 미국에서만 15명이 왔고 일본은 7명, 프랑스와 독일도 각각 5명씩 참석했습니다. 제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블랙, 앉게. 하워드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평소에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죠. 테이블 위엔 제 보고서 사본들이 여러 부 놓여 있었습니다. 곳곳에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하워드가 회의를 열었습니다. 블랙씨가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목은 대한민국 수중전력 현장 관찰 보고서입니다. 그가 첫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문장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실제한다. 블랙, 이 문장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서 관찰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를 분석했고 일본 초계기 정보를 검토했으며 실제로 한국 해역에서 그들의 잠수함이 작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다는 것을요. 미국 CIA 부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블랙씨, 당신은 정보 분석관입니다. 분석관은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죠. 그런데 이 보고서는 지나치게 한국에 우호적입니다. 그가 보고서를 들어 올렸어요. 놀라운 기술력, 혁명적 발전, 새로운 기준 같은 표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이건 분석 보고서가 아니라 홍보 자료처럼 보입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제가 본 것을 정확히 표현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미국이나 영국의 기술을 봤다면 똑같이 썼을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블랙씨,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 정부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잠수함을 배치했다는 당신의 주장 때문에 우리 국회가 난리입니다. 야당은 정부를 무능하다고 공격하고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사실을 보고했을 뿐이고 각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국 정부의 몫입니다. 일본 대표가 얼굴이 빨개졌죠. 당신은 동맹국 간의 신뢰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보국 국장이 개입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여러분.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블랙씨,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한국 측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받았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죠. 당신은 한국을 2번 방문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한국 측이 부담했고요. 호텔, 식사, 교통비 전부요? 이건 이해 충돌 아닙니까?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공식 초청이었습니다. 모든 절차는 합법적이었고 나토 규정에도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규정은 그렇지만 윤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계속 압박했어요. 당신이 한국에 호의적인 보고서를 쓴 건 그들이 당신을 후하게 대접했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30년 경력의 정보 분석관입니다. 저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제가 한 끼 식사와 호텔 숙박 때문에 제 경력과 명예를 팔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그런 사람으로 아십니까? 하워드가 개입했습니다. 블랙, 진정하게 앉으시오. 저는 천천히 앉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하워드가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블랙의 개인적 청렴성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보고서 내용의 정확성입니다. 독일 국방부 대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독자적으로 한국을 분석했습니다. 블랙의 보고서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회의실이 다시 술렁거렸죠. 특히 소음 레벨과 추진 효율 부분은 우리 분석과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미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이 보고서의 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가 특정 페이지를 펼쳤어요. 심해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다. 이건 너무 선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정적이 아니라 정확한 표현입니다. 저는 제 평생 수중 전력을 분석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규모를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신형 잠수함 배치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점심시간도 없이 진행됐어요.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하나하나 답변했죠. 데이터를 제시하고 관찰 내용을 설명하고 분석 근거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오후 3시가 되자 하워드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오늘 논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랙의 보고서는 추가 검토 후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블랙 자네는 당분간 새로운 과제 배정을 보류하겠네. 이 문제가 정리될 때까지 말이야.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한산했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몇몇 동료들과 마주쳤는데 모두들 눈을 피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던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제 사무실에 도착했는데 책상 위에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인사과 직인이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뜯어보니 보안 등급 조정 통보서였죠. 마커스 블랙의 기밀 접근 권한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조정함. 즉시 효력 발생.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30년 경력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다음날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더 냉랭해져 있었습니다. 아침 브리핑에 참석하려 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블랙씨. 3등급은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경비원이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점심시간에 구내 식당에 갔습니다. 평소 같이 먹던 동료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죠.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한 동료가 저를 봤습니다. 미안하네, 블랙. 오늘은 중요한 얘기를 나눠야 해서 빈자리가 3개나 있었는데도 말이에요. 혼자 구석자리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샌드위치를 먹는데 목이 메었어요. 음식 맛이 아니라 상황 때문이었죠.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블랙이 한국한테 뭘 받았대? 경력 끝났어. 자업자득이지. 오후에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영국 방산업체 연합회였어요. 블랙씨, 면담을 요청합니다. 오늘 오후 5시 런던 시내 호텔 로비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는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뭘 말하려는지 궁금했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자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랙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그들은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느껴졌어요.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블랙씨, 우리는 당신의 경력을 존중합니다. 한 명이 말을 시작했어요. 30년간 훌륭한 분석관으로 일해오셨죠. 그런 당신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당신 보고서 때문에 우리 업계가 곤란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우리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화면에는 주가 그래프가 떠 있었죠. 영국과 미국 방산업체 주가가 지난주부터 하락세입니다. 당신 보고서가 유출된 시점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건 시장의 문제 아닙니까? 제가 말했어요. 제가 주계 책임을 져야 합니까? 다른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책임까진 아니지만 신중함은 필요하죠. 블랙씨, 당신은 곧 은퇴하실 나이입니다. 은퇴 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들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까? 우리 업계는 경험 많은 자문관을 항상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연봉은 현재 받으시는 것의 3배입니다. 하지만 물론 우리와 협력하는 분들은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신 분들이어야 하죠. 저는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보고서를 수정하라는 겁니까? 수정까진 아니고요. 그가 미소를 지었어요. 단지 톤을 조금 조정하시면 됩니다. 한국 기술이 뛰어나다는 표현 대신 일정 수준에 도달했으나 서방 기술에는 미치지 못한다 정도로 말이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 보고서는 사실에 기반합니다. 톤 조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두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블랙씨, 신중하십시오. 당신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게 우호적인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진실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호텔을 나왔죠. 밖에선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매일 출근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새로운 과제는 배정되지 않았고 회의에도 초대받지 못했죠. 저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몇몇과 함께 펍에 가곤 했는데 오늘은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창밖을 봤어요. 런던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죠. 하워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블랙, 다음 주 월요일 인사과에 들르게. 면담이 있네.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명예퇴직 권유일 거예요. 조직에서 저를 내보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지만 저는 외롭게 느껴졌어요. 30년간 몸담았던 조직이 저를 버리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제가 쓴 보고서 사본이 놓여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기술은 실제한다. 첫 문장을 다시 읽었죠. 여전히 맞는 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블랙씨입니까? 저는 한국 국방부입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상황을 들었습니다. 곤란한 처지라고요. 소문이 빠르군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블랙씨, 당신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당신을 잊지 않을 겁니다.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힘내십시오, 블랙씨. 진실은 결국 승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어두웠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선 빛이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진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진실을 지키기로 결심했어요.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사과 면담이 기다리고 있었죠. 아마 제 경력은 거기서 끝날 겁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제가 쓴 보고서는 남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나와 함께 있다. 펜을 내려놓고 불을 껐어요. 내일도 출근할 겁니다. 끝까지요. 명예퇴직이 확정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에 출근은 하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피했고 새로운 과제는 배정되지 않았죠. 저는 투명 인간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정리하고 오래된 보고서들을 읽으며 시간을 때웠어요.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메일 알림음이 울렸어요. 발신자는 또 익명이었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것.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어요. 본문엔 링크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 공유 링크였어요. 비밀번호 힌트가 적혀 있었죠. 20년 전 당신이 비웃은 것.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362라고 입력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 3개가 들어있었어요. 현용일 때 MP4, 인터뷰 박진우, MP4, 최종 테스트, MP4.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거대한 실내 수조가 나타났어요. 올림픽 수영장보다 훨씬 큰 시설이었죠. 상단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대형 수조 시험장이라는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2024년 9월 15일이었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패닝했습니다. 수조 가장자리엔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서 있었어요. 모두 한국인이었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고 눈빛은 집중돼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실험을 앞둔 것 같았어요. 추진 시스템 최종 테스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과학자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죠.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20년 전 서울에서 만났던 그 젊은 엔지니어 박진우였어요. 이제 그는 백발이 섞인 중년이 됐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또렷했죠. 수조 안에 잠수함 모형이 떠 있었습니다. 실제 크기의 10분의 1 축소 모형이었어요. 검은색 함체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주변엔 셀 수 없이 많은 센서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배경 소음 측정을 시작합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대한 모니터에 숫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배경 소음 87.3dB, 수조 안에 물 흐르는 소리, 장비 작동음 등이 측정된 겁니다. 추진체 가동, 그의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잠수함 모형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조를 가로질렀죠. 물결이 거의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모니터에 숫자를 주시했죠. 추진체 작동 중. 속도 세우노트. 박진우가 계속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소음 측정값. 숫자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0.4데시벨. 저는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0.4데시벨이라니 이건 거의 침묵이었어요. 속도를 올립니다. 준노트. 모형의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용했어요. 측정값 0.8데시벨. 여전히 1데시벨이 안 됐죠. 주어노트. 시우지어노트. 시우지어노트. 박진우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속도가 올라갈수록 소음도 약간씩 증가했지만 놀라울 정도로 낮은 수준이었어요. 30노트에서 측정값 톤청 1데시벨. 기술자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었어요. 한 젊은 엔지니어는 동료와 포옹하고 있었죠. 박진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최대 속도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45노트까지 가속. 모형이 수조를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물보라가 약간 잃었지만 소음은 여전히 낮았어요. 측정값 4.7데시벨.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5노트에서 4.7데시벨이라니 이건 불가능한 수치였어요. 러시아의 최신 잠수함도 20노트에서 10데시벨은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은 45노트에서 절반도 안 되는 소음을 냈어요. 동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 서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두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인터뷰 박진우, MP. 화면엔 작은 회의실이 나타났어요. 박진우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죠. 저는 박진우입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20년 전 우리는 꿈을 꿨습니다.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꿈이었죠.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 영국 분석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은 걸릴 겁니다. 박진우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마커스 블랙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나오자 심장이 철렁했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우리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분도 데이터에 기반해 판단한 것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우리는 결심했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강렬해졌어요. 데이터로 증명하자. 말이 아니라 결과로 보여주자. 그가 주먹을 쥐었죠. 그리고 우리는 해냈습니다. 50년이 아니라 20년 만에요.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블랙씨, 만약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화면에 더욱 가까이 다가갔어요. 당신이 틀렸던 건 우리를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진실을 말하고 계시죠. 박진우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건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이건 억제력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한 방패죠.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해요. 박진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고 싶은 겁니다. 그가 다시 카메라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우릴 건드릴 수 없도록요.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차에 천장을 올려다 봤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20년 전 제가 비웃었던 그 사람이 이제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증언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종 테스트 MP4. 화면엔 바다가 나타났어요. 실제 해상 테스트 영상이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동해 시험 해역. 자막이 떴죠. 카메라는 초계함 갑판에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선만 보이는 고요한 바다였어요. 목표물 자막 완료. 무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깊이 500m, 속력 25노트로 이동 중. 초계함의 소나 장비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이 분할됐습니다. 한쪽은 바다 풍경, 다른 한쪽은 소나 모니터였어요. 소나 화면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경 소음만 희미하게 표시될 뿐이었죠. 탐지 불가, 신호 없음,
분석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10분이 지났죠. 여전히 소나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목표물 수면으로 부상 시작. 무전기에서 알림이 왔어요. 카메라가 바다를 클로즈업했습니다. 500m 전방에서 물거품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천천히 위험있게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잠수함이었죠. 햇빛을 받아 검은 함체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한미에 그려진 태극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카메라가 주민했습니다. 함교 위에 승조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들이 손을 흔들었죠.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사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 지나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0년 전 제가 쓴 보고서를 꺼냈어요. 한국 362 프로젝트 분석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결론 실현 불가능, 최소 50년 소요 예상. 저는 그 위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수정 나는 완전히 틀렸다. 그들은 20년 만에 해냈다. 날짜를 적고 서명을 했어요. 그리고 보고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하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 햇빛이 비치고 있을 겁니다. 한국의 바다에, 그들의 잠수함에, 박진우의 미소에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스 알림이었어요. 속보 중국 해군 함정,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저는 화면을 클릭했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해군 구축함 1척과 호위함 2척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긴급 출동했으며 저는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한국 국방부는 수중 자산을 동원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중 자산이라는 표현이 눈에 들어왔어요. 잠수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워드의 사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하워드, 동해 상황 보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방금 브리핑 받았네? 그가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중국이 움직이고 있어. 한국을 시험하는 것 같네. 한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게 문제지. 하워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이 실전에 투입된다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가 지켜보겠죠. 마야. 그리고 자네 보고서가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될 거야. 하워드가 저를 봤어요. 긴장되나? 네, 솔직히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믿습니다. 한국은 준비돼 있어요.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속보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한국 해군 대응 태세 강화, 중국 함정 동해 북방 해역 진입, 일본도 상황 주시 중.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지금 동해 어딘가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조용한 괴물이 처음으로 실전에 나서는 순간이었죠. 그들이 정말로 세계를 바꿀 수 있을까요? 오후 내내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상황은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중국 함정들은 여전히 한국 해역 근처에 있었고 한국 해군도 대응하고 있었죠. 하지만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한국 뉴스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번역기를 돌려가며 기사를 읽었어요. 해군 수중 작전 진행 중, 국방부 세부 사항 공개 불가, 전문가들 신형 잠수함 투입 가능성 제기.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에는 밤이 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지금 낮일 겁니다. 동해의 햇빛 아래에서 심해 속에서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 움직이고 있을 거예요.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모두를 지키며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박진우의 말처럼 이건 억제력이었으니까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받은 영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수조 안의 조용한 모형, 박진우의 진지한 눈빛,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극기. 내일이면 알게 될 겁니다. 한국이 정말로 해냈는지, 심해의 질서가 정말로 바뀌었는지.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리기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긴급 소집 문자를 받았습니다. 나토 상황실 즉시 집합, 동해 상황 관련.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곧장 지하 2층으로 내려갔어요. 상황실은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죠. 평소엔 출입조차 어려운 곳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상황실 문을 열자 이미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거대한 스크린 여러 개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하나는 동해 해역 지도, 다른 하나는 위성 영상, 또 다른 하나는 실시간 뉴스였습니다.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돼 있었어요. 블랙, 여기 앉게. 하워드가 저를 불렀습니다. 전면 스크린이 잘 보이는 자리였어요. 상황이 심각한가? 제가 물었죠. 직접 보게. 큰 스크린에 동해 해역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붉은색 점 3개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중국 해군입니다. 정보 분석관이 설명했죠. 구축함 1척, 호위함 2척, 어제 오후부터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했습니다. 파란색 점들도 보였습니다. 한국 해군 구축함 2척이 대응 중입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현재 거리 약 15해리, 무전 교신이 오가고 있습니다. 잠수함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분석관이 저를 봤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모릅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탐지가 안 됩니다. 저는 스크린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지도상의 잠수함 위치는 표시되지 않았어요. 한국 해군이 투입했다라고 확인은 됐습니까? 한국 국방부 발표로는 수중 자산 운용 중이라고만 했습니다. 분석관이 대답했죠. 위성 영상입니다. 다른 직원이 화면을 전환했어요. 동해 해역의 실시간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중국 함정 3척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한국 함정들도 보였죠. 열화상 모드로 전환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함정들의 열원이 밝게 표시됐어요. 엔진에서 나오는 열 때문이었죠. 수중 열원 탐지, 스캔 중. 1분이 지났습니다. 화면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수면 위 함정들의 열원만 보일 뿐이었죠. 수중 열원 없음, 잠수함 미탐지.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미국 해군 대령이 말했어요. 잠수함이 작전 중이라면 반드시 열원이 나와야 합니다. 추진체가 작동하니까요. 그게 상식이죠. 하워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보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들의 추진 시스템은 열 발생이 극도로 낮습니다. 제가 받은 영상에서 봤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그래서 위성으로도 못 잡는 겁니다. 음향 감청은 어떻습니까? 일본 대표가 물었어요. 일본 해상자위대가 소노부이를 투하했습니다. 분석관이 다른 화면을 띄웠죠. 총 수익에 방영 50해리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음향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파동들이 출렁이고 있었어요. 배경 소음만 잡힙니다. 함정 엔진음, 파도 소리, 해양 생물. 분석관이 설명했죠. 잠수함 신호는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50해리를 소노부이로 덮었는데도 못 잡는다고? 독일 대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한국이라면 가능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그들의 소음 레벨은 0.5데시벨 미만입니다. 바다 배경 소음보다 낮아요. 실시간 통신 감청 들어왔습니다. 한 직원이 소리쳤죠. 스피커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동시 통역이 자막으로 떴어요. 목표물 탐지 실패. 소나 신호 없음. 중국 함정의 교신이었습니다. 제스캔 실시. 출력 최대로 증가.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잠시 후 다시 중국어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탐지 불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장비 점검 완료. 이상 없음. 그럼 목표물이 정말 없는 겁니까? 저는 스크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있어요. 당신들이 못 보는 것뿐이죠. 한국 해군 교신입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어요. 이번엔 한국어가 들렸고 영어 자막이 떴습니다. 작전 진행 중. 목표 추적 완료. 거리 3해리. 깊이 400m. 대기 태세 유지. 중국이 한국 잠수함을 못 찾는 동안 한국은 중국 함정을 정확히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이게 바로 압도적 우위였죠. 중국 함정 움직임 변화. 분석관이 소리쳤습니다. 스크린의 붉은 점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후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해역에서 이탈 중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응시했어요.
중국 함정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물러나고 있었습니다. 30분 후엔 완전히 한국 방공식별구역 밖으로 나갔죠. 중국 함대 철수 완료. 분석관이 보고했습니다. 한국 해군도 초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하워드가 저를 봤어요. 블랙, 자네 평가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나? 미국 대령이 물었어요. 중국이 철수한 이유가 뭡니까? 잠수함을 못 찾아서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죠.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함정 3척을 보냈어요. 레이더도 있고 소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잠수함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죠.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게 뭘 의미합니까? 언제 어디서 공격당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심리적 압박이군요. 프랑스 대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가장 무서운 법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정확히 이용했어요. 상황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오늘 목격한 것의 의미를 모두가 깨닫고 있었어요. 한국의 잠수함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요.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워드가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게, 빨리 부탁하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긴급 상황 분석 보고서, 동해 작전 평가. 제목을 적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2024년 11월 동해 해역에서 역사적 사건이 발생했다. 첫 문장이었죠. 한국 해군이 실전에서 신형 잠수함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보고서를 쓰면서 오늘 본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위성에 잡히지 않는 여론, 소노부이가 못 찾는 음향, 중국 함정의 당혹스러운 교신, 그리고 조용한 철수. 중국 해군은 한국 잠수함을 단 한 번도 탐지하지 못했다. 저는 계속 썼습니다. 이는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명확히 보여준다. 2시간 만에 보고서를 완성했어요. 마지막 문단을 적었죠. 오늘 동해에서 증명된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다. 새로운 해양 질서의 시작이다.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심해의 질서는 이제 바뀌었다. 그 중심엔 대한민국이 있다. 파일을 저장하고 하워드에게 전송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런던의 오후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에선 밤이 오고 있을 겁니다. 동해의 어둠 속에서 조용한 승리를 거둔 그들이 귀환하고 있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하워드였어요. 블랙, 보고서 잘 봤네. 감사합니다. 이건 나토 사무총장에게도 올라갈 걸세. 알겠습니다. 그리고 블랙, 하워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가 옳았어. 한국을 믿은 게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도 이제야 확신합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석양이 런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다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의 깊은 곳, 태극기를 단 잠수함이 조용히 항해하는 모습이요.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습니다. 한 발의 총도 쏘지 않고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요. 다만 존재만으로, 침묵만으로 승리했죠. 이게 진짜 강함이었습니다. 책상 위의 사진을 봤어요. 30년 전 MI6 입사 때 찍은 사진이었죠. 젊은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30년 후 이런 역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봤다.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어요. 귓가에 들리는 건 침묵이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지금 세상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요. 조용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20년 전 비웃었던 그 꿈이 오늘 현실이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현실을 증언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심해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을 말이에요. 동해 사건 사흘 후 급보가 들어왔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 긴급 소집. 중국이 요청한 회의였어요. 의제는 명확했죠. 한국의 잠수함 개발과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가능성. 저는 하워드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블랙, 뉴욕으로 가야 하네. UN 회의예요? 자네가 전문가 증인으로 소환됐네. 하워드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중국이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일본도 가세했고. 사흘 후 저는 뉴욕 유엔 본부에 있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각국 대표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중국 대표는 서류 더미를 앞에 쌓아놓고 있었고 일본 대표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대표단도 보였어요.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죠. 의제는 한반도 수중 전력 증강과 국제 안보에 대한 논의입니다. 중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이사회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죠.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어요. 이는 명백한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국은 비핵 국가입니다. 그런 국가가 핵추진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것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입니다. 중국 대표가 테이블을 쳤어요. 우리는 유엔이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합니다. 일본 대표도 일어섰습니다. 중국 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주 동해에서 발생한 사건은 우리에게 큰 우려를 안겨줬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우리 초계기의 탐지를 회피했습니다. 일본 대표가 말을 이었죠. 이는 매우 고도화된 기술입니다. 비핵 추진으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그가 한국 대표단을 쳐다봤습니다. 한국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한국 대표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장님, 발언권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의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먼저 명확히 하겠습니다. 한국 대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핵무기를 개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의 잠수함은 비핵 고효율 추진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중국 대표가 비웃었습니다. 비핵이라고요? 그런 성능을 낼 수 있는 비핵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한국 대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지금 증명하겠습니다. 한국 대표가 손짓을 하자 보좌관이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이것은 우리 추진 시스템의 기술 사양서입니다. 화면에 도표와 수치들이 나타났죠. 리튬이온 기반 고효율 배터리 시스템입니다. 한국 대표가 설명했어요. 핵물질은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의 검증도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죠. 이것은 IAEA의 공식 검증 보고서입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작년 9월 IEA 조사단이 우리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모든 부품과 시스템을 검사했죠. 한국 대표가 강조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핵무기 전용 물질 없음.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성능이 가능합니까? 기술 혁신입니다. 한국 대표가 대답했죠. 20년간의 연구 개발 결과입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에너지 밀도를 기존 대비 340% 향상시켰고 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화면에 실험 데이터가 나타났죠. 모든 데이터는 독립적인 기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의장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커스 블랙 씨, 전문가 증인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언대로 걸어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블랙 씨, 당신은 나토의 수중 전력 전문 분석관입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의 기술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겠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30년간 전 세계 잠수함을 분석해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렸어요. 소련부터 미국, 중국, 러시아까지 모든 수중 전력을 봤죠. 그리고 한국도 봤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단을 봤어요. 직접 현장에서 관찰했고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죠.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의 기술은 실제하며 비핵 기반입니다. 중국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당신 개인 의견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저는 위성 데이터를 받고 음향 분석을 했으며 실제 작전을 관찰했습니다. 지난주 동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죠. 중국 함정 3척이 한국 잠수함을 찾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중국 대표가 입을 다물었어요. 한국의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그들은 핵을 사용하지 않고도 핵 잠수함급 성능을 구현했어요. 이건 기술 혁명입니다. 그들은 심해를 무기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어요. 그들은 그 심해를 지켰습니다. 자신들의 바다를, 자신들의 평화를요. 회의장이 숙연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저는 한국 대표를 봤어요.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 하나의 국제 규정도 위반하지 않았어요. 저는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의장이 말했습니다. 각국 대표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우리는 한국의 설명을 신뢰합니다. IAEA 보고서가 명확하니까요. 영국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영국도 같은 입장입니다.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죠.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미국 대표가 일어섰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기술 개발을 지지합니다. 그가 중국을 봤어요. 이는 동맹 강화의 일환이며 영내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본 대표도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의장이 말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개발이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표결입니다. 각국 대표들이 버튼을 눌렀죠. 결과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찬성 2 반대 11 기권 D. 중국과 일본만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의안은 부결됐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어요. 중국 대표가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일본 대표도 따라 나갔어요. 한국 대표단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승리의 환호가 아니라 감사의 인사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대표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블랙씨 감사합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죠. 당신의 증언이 큰 힘이 됐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들이 이뤄낸 겁니다. 그가 미소를 지었죠. 우리 함께 이뤘습니다. 로비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블랙씨 한 말씀 해주십시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그들은 20년간 조용히 준비했고 오늘 세계가 인정했습니다. 심해의 질서가 바뀌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네, 바뀌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죠. 그리고 그 변화는 평화로운 변화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속보가 떠 있었어요. South Korea cleared of nuclear violations emerges as new naval power. BBC도 보도하고 있었죠. UN Security Council validates Korean technology.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진우 박사였어요. 블랙씨, 뉴스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박 박사님이 고생하셨죠. 제가 말했습니다. 20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힘들었습니다. 그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모든 게 보상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세계가 당신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대답했죠. 그래서 더 책임감을 느낍니다.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유엔에서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이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순간에 함께 있었어요. 노트북을 열어 하워드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유엔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타이핑했죠. 한국이 승리했고 진실이 승리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뉴욕의 밤은 화려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한국의 바다에, 조용히 항해하는 잠수함에, 그리고 20년 동안 꿈을 지켜온 사람들에게요. 오늘 그들의 꿈이 세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총성 없는 혁명이었어요. 저는 일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나는 역사의 증인이 됐다. 펼쳐진 페이지에 적었어요.
한나라의 의지가 세계를 바꾸는 순간을요. 펜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뭔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심해 깊은 곳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는 소리가요. 조용하지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런던의 거리엔 장식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제 마지막 출근일이었어요. 블랙, 잠깐 오게. 하워드가 문을 열었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갔어요. 책상 위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왔네. 하워드가 봉투를 건넸어요. 자네에게 초청장일세. 봉투를 뜯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된 초청장이 나왔어요. 대한민국 해군 잠수함 전력 증강 기념식. 날짜는 내년 1월 15일이었죠. 특별 귀빈 자격으로 마커스 블랙 씨를 초청합니다. 가야겠네. 하워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네가 있어야 할 자리야. 저는 초청장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네, 반드시 가겠습니다. 12월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퇴직 후 한가한 시간을 보냈어요. 아내와 여행도 다녔고 손자들과 놀아주기도 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엔 항상 한국이 있었습니다. 1월 15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한국 국방부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블랙씨, 환영합니다. 그가 웃으며 악수를 청했죠. 부산으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차는 남쪽으로 달렸습니다. 고속도로를 3시간쯤 달렸을까요? 부산 해군 기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기지 정문을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준비에 여념이 없었어요. 무대가 설치되고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죠. 오후 2시에 식전이 시작됩니다. 직원이 설명했어요. VIP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안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국 무관들, 국회의원들, 군 고위 장성들. 모두 이 역사적 순간을 보러 온 사람들이었죠. 블랙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박진우 박사가 서 있었어요. 박 박사님,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죠. 오셔서 감사합니다. 박 박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을 겁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이 해낸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그저 증인이었을 뿐입니다. 그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박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진실을 말해줄 사람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죠. 오늘 직접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만든 걸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식전이 시작됐어요. 수백 명의 하객들이 자리를 채웠죠.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일어나 국기에 경례했어요. 저도 일어나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죠. 이건 제 나라 국기가 아닌데도 뭔가 숙연해졌습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단상에 올랐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죠. 대한민국 해군이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20년간의 노력 끝에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 전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그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 바다를 지키는 방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엔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총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영국의 마커스 블랙 씨입니다. 그는 우리를 믿어준 최초의 외국 전문가였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죠. 저는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졌어요. 박 박사가 엄지를 치켜 세웠죠.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총장이 손짓했어요. 모두의 시선이 부두로 향했죠. 거기엔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정박해 있었습니다. 잠수함이었어요. 도산 안창호급 3번함이었죠. 길이 83m의 거대한 함체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함교 위엔 태극기가 높이 개양돼 있었어요. 도산 안창호급 3번함 안중근함입니다. 총장이 선언했죠. 함의 한명판이 공개됐습니다. 안중근 3글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환호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함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젊은 해군 대령이었어요. 안중근함 함장 김민준 대령입니다. 그가 격려했죠. 저와 승조원들은 대한민국의 바다를 목숨 걸고 지킬 것을 맹세합니다. 승조원들이 함교 위로 올라왔습니다. 50명의 젊은 장병들이었어요. 모두가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죠. 그들이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시운전을 시작하겠습니다. 총장이 발표했어요. 하객들이 모두 부두로 이동했죠. 저도 따라갔습니다. 잠수함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부두를 떠나 바다로 나아갔죠. 물살을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함교 위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렸어요. 500m쯤 나갔을까요? 잠수함이 멈췄습니다. 함장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들렸어요. 자망을 시작합니다. 승조원들이 함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치가 닫혔어요. 잠수함이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한미부터 물에 잠겼어요. 태극기가 수면 가까이 내려왔죠. 빨강과 파랑의 문양이 물결에 반짝였습니다. 함체 중앙이 잠겼습니다. 이어서 함교가 물에 잠겼어요. 마지막으로 태극기가 사라졌죠. 물결만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자망이 아니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역사의 자망이었다. 옆에 있던 박 박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감동하셨나 봐요.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네, 너무나요. 저 함정엔 우리 20년이 담겨 있습니다. 박 박사가 바다를 보며 말했죠. 땀과 눈물과 포기하지 않은 의지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분 후 잠수함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물거품이 올라오더니 함교가 나타났어요. 이어서 함체 전체가 수면 위로 떠올랐죠. 태극기가 다시 햇빛을 받았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잠수함이 천천히 부두로 돌아왔죠. 함장과 승조원들이 함교 위로 나와 답례했습니다. 식전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다가와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블랙씨. 당신의 용기가 우릴 도왔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죠.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블랙씨, 저는 이준호입니다. 거제도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청년이었어요. 기억합니다. 추진 시스템 담당이셨죠? 네, 맞습니다. 이준호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늘 안중근함에도 제가 만든 시스템이 들어갔습니다. 자랑스럽겠습니다. 네, 정말로요. 그가 진지한 표칭을 지었어요. 블랙씨,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우린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 잠수함은 무기지만 동시에 평화의 도구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도 우릴 함부로 건드릴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대들은 억제력을 만든 겁니다. 이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이 됐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봤어요. 부산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바다 위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하워드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오늘 역사를 봤습니다. 타이핑했어요. 한 나라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요. BBC 뉴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메인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South Korea formally commissions advanced submarine fleet. 부제도 있었죠. The ocean now speaks Korean. CNN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New naval power emerges in Asia Pacific.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게임 체인저다. 로이터 기사도 있었죠. British analyst who predicted Korean rise. 제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커스 블랙, 한국을 믿은 유일한 서방 전문가.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내 평생 수많은 깃발을 보았다. 펜을 들어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련의 낫과 망치, 미국의 성조기, 영국의 유니언 잭. 그러나 그날처럼 무거운 깃발은 없었다. 계속 썼어요. 물속으로 잠기는 태극기를 보며 나는 깨달았다. 그건 단순한 국기가 아니었다. 펜이 종이 위를 미끄러졌죠. 한 나라의 자부심이었고 20년 의지의 결정체였으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증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인류의 새 시작이었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고요했어요.
저 바다 밑 어딘가에 안중근함이 있을 겁니다.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겠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어요. 여보, 잘 있어요? 응, 오늘 정말 대단한 걸 봤어. 뉴스에서 봤어요. 당신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는 웃었습니다. 부끄럽네. 자랑스러워요,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당신이 옳은 일을 했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일기장을 봤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어요. 나는 이제 안다.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의지에서 나온다는 것을.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 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죠. 펄럭이는 태극기, 물속으로 잠기는 함체, 자랑스러운 승조원들의 미소, 박진우 박사의 떨리는 목소리, 이준호의 진지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수면 아래로 사라지는 그 순간, 역사가 숨을 죽이는 순간이었어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잠이 들기 전 마지막 생각을 했습니다. 20년 전 나는 그들을 비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웃지 않았다. 대신 일했고 꿈꿨고 이뤄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정의 증인이 됐다. 심해의 질서가 바뀌는 순간을요. 태극기가 심해를 지배하는 순간을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화로운 미소였어요. 제 30년 경력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생각했죠.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완벽했어요. 진실을 지켰고 역사를 목격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나라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봤으니까요. 심해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태극기가 있었어요. 펄럭이며 빛나며 세상에 말하고 있었죠. 우리는 여기 있다. 조용하지만 강하게,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심해는 이제 우리 것이다.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바다를 봤어요. 깊고 푸른 바다였죠. 그리고 그 깊은 곳에서 태극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